어느 따뜻한 오후 70세의 박영자 할머니는 뜨개지룡 의자에 앉아 소중한 손녀에게 줄 새 스웨터를 짜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손녀가 반짝이는 눈으로 달려오더니 이내 멈춰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할머니한테서는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 한마디에 박영자 할머니의 가슴은 꽉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청결하고 단정한 삶을 소중히 여겨온 영자 할머니. 옷차림은 물론이고 살고 있는 작은 집도 늘 깔끔하게 정돈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너무나 사랑하는 어린 손녀가 할머니를 안으려 뻗었던 두 팔을 슬그머니 내리며 얼굴을 찌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75세의 노년의학 전문의 이석현입니다. 50년 이상 노년층 환자분들을 마주하며 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당신도 어쩌면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품어본 적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인 냄새가 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작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김진수 씨, 70세 매우 꼼꼼하고 몸단장에 신경을 쓰는 분입니다. 매일 깨끗하게 목욕하고 옷도 정성껏 갈아입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진수 씨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을 때의 일입니다. 손자가 거실을 지나갈 때 그의 귀에 들린 말은 할아버지 냄새, 장난 아니네였습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손자가 찾아와도 진수 씨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조용히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도 마음 한구석에서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분 탓이 아닙니다. 제가 수만 명의 노년층 환자분들을 만나온 경험과 연구에 따르면 60세가 넘는 분들의 99%가 보면 깨닫지 못하는 특유의 체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 존재를 민감하게 알아차립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족들은 상처를 줄까봐 침묵한다는 사실입니다. 창문을 열고 조금 거리를 두고 그리고 그 거리는 점차 마음의 거리가 되어갑니다. 지금도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은 최미경 씨 67세의 눈물입니다. 상담 자리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손자가 항상 저한테 찰싹 붙어서 같이 잠들곤 했어요. 지금은 저를 피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당신에게도 약속하고 싶습니다. 매일 단 3분 어떤 간단한 일을 계속하는 것만으로도 90%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태식 씨 86세 고급 향수라면 분명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분입니다. 선생님, 저는 최고급 샤넬 향수를 온 방에 뿌리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고는 바로 나가버려요. 정말 슬픕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향수는 일시적으로 냄새를 가릴 뿐입니다. 청소를 하지 않고 방향제를 뿌려도 불쾌감만 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오해는 많은 노년층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상처를 받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화에 따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입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체취는 운명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을 알고 생활 습관을 아주 조금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나이가 들면 특유의 냄새가 나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상의 노력으로 다시 가족과 미소를 나누고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2장 노년층 특유 체취의 과학적 원인. 나는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왜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을까?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먼저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나는 냄새는 목욕 횟수가 줄어서 혹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학적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효과 없는 방법에 시간과 돈을 계속 낭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게 됩니다. 오늘 저 이석현이 서울 노년의학 연구소에서 30년 이상 연구를 거듭하고 2만 명 이상의 노년층에게 직접 조언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층 특유의 체취가 발생하는 3가지 주요 원인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땀의 변화. 젊었을 때는 하루 평균 1리터나 되는 땀을 흘립니다. 땀은 체온 조절뿐만 아니라 노폐물과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자연의 디톡스 기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60세가 지나면 땀의 양은 약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땀이 적으면 냄새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땀의 양이 줄면서 노폐물과 독소가 체외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피부 표면에서 세균의 먹이가 되고 세균이 번식하면서 그 불쾌한 냄새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71세의 정혜숙 씨가 당황하며 제게 질문했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이 선생님, 저 요즘 땀을 거의 안 흘리는데 손녀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또 73세의 강민준 씨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젊었을 땐 땀이 많아서 고생이었는데 지금은 땀이 거의 안 나서 편하다고 생각했더니 그게 오히려 냄새의 원인이었다니. 그렇습니다. 땀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며 피부 표면에 노폐물이 쌓여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집니다. 이것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숨겨진 원인입니다. 2. 피지의 변화와 노년알의 발생. 또 다른 큰 원인은 피지 성분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 피지는 피부를 보호하고 촉촉함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으면 피지의 조성이 바뀌어 노네날이라는 물질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노네날은 산화된 지방산의 일종으로 젊은 사람의 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분비량이 급증하며 특히 70세 전후에 정점을 맞이합니다. 이 노네날이야말로 소위 노인 냄새의 주된 원인입니다. 이 냄새는 옷이나 침구, 커튼 등의 쉽게 베고 닫힌 공간에서는 특히 강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행해온 연구에서는 수천 명의 노년층 피부 샘플을 분석했는데 노네날의 발생량은 평소 가벼운 운동을 하지 않는 분, 피부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분에게서 유독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분을 잘 섭취하지 않는 생활 습관도 노네날을 피부 표면에 쌓이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3. 구강 환경의 변화와 드라이 마우스 구강 건조증. 세 번째 원인은 입안에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침 분비량이 50% 이상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침은 단순히 입안을 적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강 내 세균 균형과 pH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침이 줄면 입안이 건조해지기 쉬워지고 세균이 급격히 증식하여 구취를 유발합니다. 이것도 노년층 특유 냄새의 한 원인이며 대화 중에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원인이 됩니다. 69세의 한은주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입이 말라서 침을 삼키고 싶어도 나오질 않아요. 손녀랑 이야기할 때도 얼굴을 가까이 하기가 무서워요. 싫어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매일 목욕하고 양치하고 향수를 뿌려도 이 세 가지 과학적 원인을 모르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뭘 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경험을 반복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은 겉핥기식 대처만 하고 있을 뿐 근본 원인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증명된 구체적인 대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을 받아들이면 체취는 90% 이상 줄어들고 무엇보다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가 바뀌어 다시 미소와 따뜻한 관계가 돌아올 것입니다. 부디 이어서 읽어주십시오. 모르고 지나치면 앞으로도 헛된 노력을 반복하고 마음의 상처만 깊어질지 모릅니다. 제3장 체취를 없애기 위한 기본 원칙.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하면 단 일주일 만에 뚜렷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1개월 후에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가 크게 바뀝니다. 이것은 결코 위로나 희망 섞인 관측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50년 이상 수만 명의 노년층과 마주하며 연구와 실천을 거듭해온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 선생님, 정말 노인 냄새를 없앨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네, 반드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단,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호 씨 75세는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쓸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손자가 제 방에 들어오려고 하질 않아요. 아들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창문을 열고요. 제가 가족에게 민폐가 되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에게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상품도 필요 없는 3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다시 찾아온 이정호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손자가 다시 제 무릎 위로 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를 껴안으면서 할아버지, 왠지 빵처럼 좋은 냄새가 나요 라고 하더군요. 마치 마법 같아요. 네 마법. 그 마법을 당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3가지 기본 원칙을 꼭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1.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기, 몸속부터 하는 청소. 나이가 들면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싫고 귀찮아서 수분 섭취를 꺼리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물은 체내 노폐물과 독소를 씻어내는 가장 중요한 자연의 청소부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노폐물이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되어 피부에 쌓여 냄새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정자 씨 72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부터 물 마시는 게 힘들어서 계속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 그게 습관이 돼서 안 마시면 허전할 정도예요. 피부도 부드러워진 것 같고 손녀가 할머니가 구운 빵 같은 냄새가 나요 라고 말해주게 됐어요. 그럼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기상 후 미지근한 물 1잔, 점심 식사 전 1잔, 오후 3시경 1잔, 저녁 식사 전 1잔, 잠들기 전 1잔. 읽기 쉬운 분들은 휴대폰이나 시계에 알람을 맞춰두면 2주 정도면 습관이 됩니다.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이 있어 수분 보충이 되지 않습니다. 마신 후에는 반드시 물 한 컵을 추가로 마시도록 합시다. 2. 부드러운 햇볕 아래에서 산책하기. 자연스러운 디톡스와 살균 효과. 나이가 들어서 다리가 약해져 운동은 무리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겠지만 격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부드러운 햇살 속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햇빛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피부 표면의 세균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또한 가벼운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 체내 독소가 배출되기 쉬워집니다. 오세훈 씨 76세는 예전에 무릎이 아파서 몇 걸음밖에 걷지 못했지만 저는 우선 하루 5분만 걸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 후 오세훈 씨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매일 20분씩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아침에 부드러운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걷고 심호흡을 하니 피부색도 밝아지고 냄새도 거의 신경 쓰이지 않게 됐습니다. 주의할 점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강한 햇볕은 피하고 아침 일찍이나 저녁 4시 이후에 부드러운 햇살이 비치는 시간대에 산책하세요. 3. 매일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기. 근본부터 청결을 유지하는 습관. 겨울에는 추워서 이틀에 한 번 해도 괜찮지 않나요? 그렇게 질문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안 됩니다. 매일 하는 목욕은 피부에 쌓인 땀과 노폐물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보호 장벽을 파괴하여 냄새를 악화시킵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38, 40도이며 일주일에 한 번은 38도의 미지근한 물에 20분 정도 천천히 몸을 담그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공이 열려 피부 깊숙이 쌓인 노폐물을 확실히 배출할 수 있습니다. 백은자 씨 70세는 처음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욕만으로 정말 달라질까 하지만 1개월 후 손자가 오랜만에 제 무릎에 앉아서 뺨에 뽀뽀를 해줬어요.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이 3가지 기본 원칙에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시기, 부드러운 햇살 아래에서 산책하기 3, 매일 미지근한 물로 몸을 깨끗이 하기. 이것만으로도 몸의 변화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사실 90% 이상의 노년층이 모르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열쇠를 알게 되면
채취 고민에서 거의 완벽하게 해방될 것입니다. 부디 이어서도 놓치지 마세요. 제사장 가장 중요한 비밀 목욕 시 반드시 꼼꼼히 씻어야 할 3가지 부위. 자, 지금부터 알려드릴 것은 제가 50년간의 연구와 현장 경험으로 수천 명의 노년층 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다시 가족과의 유대감과 자신감을 되찾게 해드린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것은 노인 냄새의 90% 이상이 사실 몸의 3가지 특정 부위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목욕을 해도 이 부위들을 충분히 씻지 않으면 냄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을 놓치고 분명히 잘 씻고 있는데라며 계속 고민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해 주세요. 1. 주름지거나 접히는 부분.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아래,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이 부위들은 땀이 나기 쉽고 마르기 어려워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서유미 씨 66세는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생님, 지금까지는 목욕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겨드랑이나 가슴 아래를 제대로 씻어본 적은 없었네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보니 그 싫던 냄새가 거의 없어졌어요. 손자가 저에게 안겨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게 됐어요.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씻을 때는 부드러운 수건이나 바디 스펀지를 사용해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씻어주세요. 강하게 문지르면 피부를 손상시켜 역효과를 냅니다. 2. 털이 많은 부위나 피지선이 집중된 부위, 겨드랑이, 가슴, 그리고 특히 두피입니다. 이곳들은 땀과 피지가 쌓이기 쉬워 냄새의 근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두피는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만 대충 감고 두피를 제대로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기철 씨 62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두피를 씻으세요라고 듣고 시도해봤더니 일주일 만에 손자가 제 머리를 쓰다듬고 싶어 하더라고요. 전에는 피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남성은 가슴털이나 배의 털도 충분히 거품을 내어 꼼꼼히 씻고 마지막에 잘 닦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발가락 사이 손바닥 의외로 있기 쉬운 부분이 발입니다. 신발 속에서 하루 종일 축축하게 있어 땀과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곳입니다. 발냄새는 신발이나 양말뿐만 아니라 옷이나 방 안 공기에까지 옮겨갑니다. 박철수 씨 68세는 부끄러워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제 발냄새가 정말 심해서 며느리가 방에 들어오면 꼭 창문을 열었어요. 저는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씻고 잘 말린 후에 양말을 신으라고 조언했습니다. 1개월 후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도 창문을 열지 않아요. 냄새를 신경 쓰지 않게 된 거죠. 감사합니다. 또한 주의할 점으로면 소재 양말을 사용하고 매일 새 것으로 갈아 신으세요. 신발은 하루씩 번갈아 신어 완전히 건조시키세요. 신발 안에 베이킹소다를 살짝 뿌려 습기와 냄새를 흡수시키세요. 목욕 시 중요한 포인트 물 온도는 38, 40도의 미지근한 물이 최적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보호장벽을 파괴하여 냄새를 악화시킵니다. 향이 강한 바디워시는 피하고 저작은 무향 제품을 선택하세요. 향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근본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크림을 발라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하세요. 건조한 피부는 각질이 쌓여 더욱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38도의 미지근한 물에 20분 정도 천천히 몸을 담가 모공을 열어주고 피부 깊숙한 곳에 노폐물을 배출시키세요. 그 후 잘 닦고 보습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임선희 씨 71세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선생님, 단 3군데를 꼼꼼히 씻는 것만으로 정말 달라질까요? 하지만 1개월 후 울먹이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밤 손자가 제 무릎에 앉아 TV를 보게 됐어요. 꿈만 같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3군데를 제대로 씻는 것만으로도 가족과 주변의 반응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시작하는 것은 쉽지만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냄새로 가족에게 폐를 끼치고 자기 자신도 계속 상처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와 교감하는 작은 행복이나 사람을 만날 때의 자신감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단 일주일 꼼꼼히 3군데를 씻는 것, 그것만으로 주변의 시선과 태도가 놀랍도록 바뀝니다.
인생은 언제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을 굳이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제후장 식생활과 생활 습관 개선 내면에서부터 바뀌기 위해 많은 노년층 환자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 선생님, 몸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냄새가 가시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냄새는 외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의 식사와 생활 습관, 즉 내면에서도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겉만 씻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안에서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몸속에서부터 냄새를 줄이고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식생활과 생활 습관에 대해 5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항산화 물질을 많이 포함한 음식 섭취하기. 산화라는 말은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간단히 말해 산화란 몸이 늙고 냄새의 원인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그 산화를 막고 노화를 늦추며 냄새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물질을 포함한 음식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토마토, 사과, 딸기, 블루베리, 현미, 메밀, 붉은색이나 보라색 채소와 과일, 비트가지, 카시스 등. 황명수 씨 79세는 재곤유로 매일 사과와 토마토를 꾸준히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2달 후에 손자가 저에게 안기더니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 냄새가 안 나요 라고 말해줬어요.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또 의외일지 모르지만 마늘도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김은숙 씨 60세는 불안한 듯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마늘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게 냄새의 원인이 될까요? 확실히 마늘은 먹은 직후에 입냄새를 느끼게 하지만 그 성분이 날리시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살균 작용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채취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1, 2쪽의 익혀 먹어도 좋습니다. 심장 건강을 지키고 체내 청결도 도와줍니다. 2. 수분을 포함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기. 몸은 자연의 정화장치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도와주는 것이 수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입니다. 배, 토마토, 오이 등은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시키고 간과 신장을 정화하여 냄새를 안에서부터 억제해줍니다. 유미자 씨 68세는 매일 오이 반 개와 토마토 1개를 먹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계속했더니 몸 냄새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피부도 밝아진 것 같아요. 손녀가 할머니 젊어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해줘서 정말 기뻤어요. 생채소를 싫어하는 분들은 매일 스무디로 만들어 마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작은 한 잔이라도 몸속을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3. 구강관리는 양치질 플러스 혀닦기. 구취는 사람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큰 요인입니다. 이를 닦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혀를 제대로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혀 표면에는 대량의 세균과 오염물질이 쌓이기 쉬워 이것이 구취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약국 등에서 몇천 원에 구매할 수 있는 혀 클리너를 매일 아침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채영 씨 73세는 처음에는 망설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문지르면 헛구역질이 나서 힘들었는데 점점 익숙해져서 이제는 아침에 혀를 닦지 않으면 찝찝할 정도예요. 덕분에 입냄새도 신경 쓰이지 않게 되어 손녀와 가까이서 이야기해도 괜찮아졌어요. 또한 식후에는 자일리톨이 함유된 무설탕 껌을 씹으면 침분비가 늘어나 구취를 막고 충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4. 커피와 술은 적당히. 커피나 차술을 즐기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몸을 건조하게 만들기 쉬워 냄새를 강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이 땀이나 호흡을 통해 냄새로 나타납니다. 조현우 씨 71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소주를 한 병씩 마셨는데 그게 냄새의 원인이었다니. 술을 끊고 보리차로 바꿨더니 한 달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냄새도 줄었다고 가족들이 말해주더군요. 커피는 하루 1, 2잔으로 줄이고 동시에 물이나 보리차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도록 합시다. 술은 서서히 줄여 가능하다면 끊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5.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 변비 예방하기.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변비입니다. 변비가 계속되면 장내에서 부패가스가 발생하고 그 일부가 혈액에 흡수되어 땀이나 호흡을 통해 냄새로 나타납니다. 현미, 전곡류, 녹황색 채소, 고구마 등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합시다. 윤정희 씨 77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했는데 아침에 현미밥과 채소 수프를 먹기 시작한 후부터 장 상태가 좋아졌어요. 냄새도 신경 쓰이지 않게 되고 몸도 가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비싼 탈취 상품이나 일시적인 대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몸속에서부터 상쾌함이 생겨나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매일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자신감과 미소가 넘치는 풍요로운 노년의 삶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체육장 의류와 생활 공간 관리 주변의 청결이 마무리가 된다. 아무리 매일 목욕하고 몸의 중요한 산것을 꼼꼼히 씻고 식생활에 신경 써도 만약 옷, 침구, 양말 그리고 사는 공간에 냄새가 배어 있다면 그 노력도 반감되고 맙니다. 노인 냄새는 피부나 입뿐만 아니라 의복이나 입을 신발, 심지어는 방 안 공기에까지 축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자 여러분께 반드시 이렇게 전합니다. 의류와 생활 공간 관리가 바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여기서는 꼭 오늘부터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매일 옷과 속옷을 갈아입기. 하루 입은 옷에는 땀과 세균이 묻어 있습니다. 그대로 계속 입으면 아무리 몸을 깨끗이 해도 냄새는 남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땀을 흘리기 쉬워 같은 옷을 며칠씩 입는 것은 금물입니다. 나선자 씨 74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절약한답시고 3, 4일씩 같은 옷을 입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매일 갈아입으라는 조언을 지켰더니 단 일주일 만에 변화가 있었어요. 손자가 방에 와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게 됐어요. 옷과 속옷은 면 소재를 추천합니다. 흡습성과 통기성이 뛰어납니다. 화학 섬유 소재의 속옷은 땀을 흡수하지 않아 냄새가 남기 쉬우므로 피합시다. 세탁 후에는 반드시 햇볕에 널어 살균합시다. 장마철에는 건조기를 사용해 완전히 말린 후 착용하세요. 2. 시트, 베개식 이불 커버는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매일 밤 7, 8시간을 보내는 친구는 땀과 오래된 각질이 쌓이기 쉬운 것입니다. 방치하면 진드기나 세균이 번식해 불쾌한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박미자 씨 76세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만 이불을 빨았다고 합니다. 선생님께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귀찮게 느껴졌지만 계속하다 보니 방 전체가 상쾌해지고 손자도 자연스럽게 놀러 오게 됐어요. 주의할 점, 시트와 이불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합시다. 베개싯은 특히 피지가 묻기 쉬우므로 일주일에 2, 3번은 교체해 주세요. 10년 이상 사용한 베개나 이불은 교체를 검토합시다. 오래된 침구는 냄새와 진드기의 온상이 됩니다. 3. 신발과 양말 관리. 발끝에서 전신으로 퍼지는 냄새를 막기. 발은 가장 냄새가 발생하기 쉬운 부위입니다. 특히 신발을 신는 시간이 길면 땀과 습기가 신발과 양말에 스며들어오시나 방 전체에까지 냄새가 퍼집니다. 류재민 씨 70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신발을 몇 달씩 신고 양말도 몇 번씩이나 갈아 신지 않았어요. 선생님께 신발은 2켤레를 번갈아 신을 것, 양말은 매일 새 것으로 갈아 신을 것을 듣고 실행했더니 한 달 후에는 손자가 제 방에 와도 싫은 표정을 짓지 않게 됐어요. 기억해야 할 포인트면 소재 양말을 사용하고 매일 반드시 교체합시다. 같은 신발을 연달아 신지 않고 2켤레 이상을 번갈아 사용하세요. 신발은 잘 말리고 제습제나 탈취제를 넣어두세요. 때로는 신발 안에 베이킹소다를 소량 넣으면 자연스러운 탈취 효과가 있습니다. 4. 매일 방을 환기하여 신선한 공기를 들이기에 닫힌 방은 채취 침구 냄새, 음식 냄새가 뒤섞여 불쾌한 공간이 되기 쉽습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10분간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공기는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홍성민 씨 73세는 춥다는 이유로 창문을 닫고 지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추워서 싫었지만 선생님께서 습관으로 만드세요라고 하셔서 2주간 계속했더니 집 전체가 가볍고 상쾌해졌어요.
이제는 며느리도 방에 와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즐깁니다. 작은 팁 화장실, 신발장 주방에 베이킹 소다를 두어 자연 탈취. 욕실이나 주방은 습기와 냄새가 머물기 쉬운 곳이므로 잦은 청소와 환기를 명심합시다. 청결이란 몸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 전체를 정돈하는 것입니다. 옷과 침구, 신발, 그리고 사는 공간의 공기를 정돈함으로써 주변의 분위기와 관계가 바뀌고 다시 가족과의 거리가 좁혀집니다. 작은 노력이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다음 장에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노년의학에 종사하는 의사로서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제7장 정리와 맺은 말 작은 습관이 큰 행복을 낳는다. 여기까지 함께 놓인 냄새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노인 냄새의 원인땀 감소로 인한 노폐물 축적 피지 변화로 인한 노뇌날 발생 침 감소로 인한 구취 식생활의 불균형 채소 부족, 알코올 과다, 식이섬유 부족, 의류 침구 신발 생활 공간, 관리 부족. 개선 방법 매일 미지근한 물, 6잔 이상 마시기 매일 20분간 가벼운 산책으로 독소 배출 목욕 시 중점적으로 씻을 3곳 1, 목 겨드랑이, 가슴 사타구니, 무릎 뒤 등 주름진 부위, 피지선이 많은 부위, 겨드랑이, 가슴 두피 선, 발가락 사이 손바닥 항산화, 식품 토마토 사과, 딸기 포도 현미 마늘 적극 섭취, 하루 3번 양치질 풀려 닭기 프루스 자일리톨검 술과 커피는 줄이고 보리차로 수분 보충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 변비 예방 매일 옷과 속옷 교체 침구주 1회 세탁 신발과 양말 꼼꼼히 관리 베이킹 소다로 탈취해 하루 2번 10분간 환기로 방을 신선하게 유지해. 어떤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작은 의식과 지속으로 인생은 크게 바뀝니다. 이행복 씨 63세는 이것들을 반년 동안 계속한 결과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선생님 손자가 다시 제 무릎에 앉아 TV를 같이 보게 됐어요. 뺨에 뽀뽀까지 해주는데 그 행복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여러분도 그 행복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냄새를 신경 써서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할 필요 없습니다. 손자나 가족과 미소로 지내는 시간을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은 오늘부터. 일주일 후, 1개월 후 분명 인생이 바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선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작은 변화를 매일 쌓아감으로써 큰 성과가 찾아온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며 사랑받는 나날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한 걸음 내디뎌 봅시다. 인생의 철학 채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1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2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 더 따뜻한 공간이 될 거예요.